야, 이거 이렇게 전망이 어두워서 되나요? 우리 기업들의 미래 먹거리인 건 분명하고 이게 성공해야 우리나라 산업이 부흥하고 소비자들도 기분 좋게 차를 사고 운영할 텐데 새해가 된 지 얼마나 됐다고 망하겠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신형 전기차를 기대하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왜냐면 올해는 특히 저렴한 전기차, 언론에서는 반값 전기차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이런 차들이 많이 출시될 거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만약 이게 완전한 사실이라면 올해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굉장한 성장을 이뤄낼 거라고 전망되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전망이 어려운 이유, 반값 전기차가 가세해도 힘든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실제로 차주들한테 끼칠 영향은 뭐가 있는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르노코리아가 얼마 전에 XM3 하이브리드 가격을 400만원 가까이 내렸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2천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소형 하이브리드 SUV가 탄생했고 니로 하이브리드나 트랙스랑 비교해도 괜찮은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홍보가 잘 되고 이런 전략이 오로라 원이 출시될 때까지 유지된다면 르노코리아의 꼴찌 탈출 가능성은 굉장히 높을 거라고 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지난번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XM3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전개할 수 있거든요. 오늘은 다른 나라는 제쳐두고 우리나라 시장만 보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은 어떤 소리까지 나오냐면 이제는 망하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실제 기사 타이틀이 이렇게 쓰였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계 자료를 쭉 볼까요? 작년에 하이브리드 차는 굉장한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2022년에 27만 4,200대 정도 팔리던 게 작년엔 35만 대가 넘게 팔렸단 말이죠. 11월까지 집계된 자료인데도 성장세가 뚜렷하죠. 그래프가 우상향 곡선을 꾸준히 그리는 건 물론이고 전년 동기 대비 42%나 성장한 것이기도 합니다. 반면 전기차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022년까지는 성장세를 타다가 작년에는 오히려 3.8%가 감소했거든요. 전 세계가 전기차에 집중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전기차를 열심히 개발하고 출시하고 있는 분위기에 비하면 성장세가 비교적 약한 거죠. 이건 작년까지 잡힌 통계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해는 반값 전기차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왜 국내 전기차 시장 전망이 좋지 못하던 걸까요? 이건 그리 어려운 분석이 필요 없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한데 오랜만에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이브리드 차도 가격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XM3 하이브리드의 가격 인하가 중요하다고 한 이유도 이겁니다. 그냥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려면 지금 가장 잘 팔리는 하이브리드 차들보다 저렴한 건 물론이고 상품성도 좋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필요성이 있는 와중에 하이브리드 차들도 이제는 가성비가 중요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거란 거죠.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 차들만 봐도 어떤가요? XM3 하이브리드가 필요한 옵션을 넣고도 2,900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옵션 수준의 전기차를 보조금 포함 2,900만원에 살 수 있나요? 없죠. 차급이 올라가면 더욱 심해집니다.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브리드 차가 그랜저, 소렌토, 산타페 이런 차들입니다. 얘네가 풀옵션 가격에 가려져서 그렇지 그랜저는 4,500만원 내외, 소렌토나 산타페도 적게는 3,000만원 후반, 중간 트림 중간 옵션 정도로 잡으면 얘네도 4,000만원 초중반 정도란 말이죠. 이 정도 크기에 이 정도 옵션과 가격대로 살 수 있는 전기차가 있나요? 보조금을 포함하고도 이 정도 가격대를 살 수 있는 전기차는 없습니다. 그럼 올해 출시되는 신차 중에선 이런 차가 있냐 이건데, 두 번째는 저가형 전기차가 출시된다고 그렇게 난리였던 것과는 다르게 이렇다 할 차가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차 리스트가 매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격만 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올해 출시 예정인 신형 전기차들의 가격대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상 가격이라던가 기존에 출시된 비슷한 차의 선례를 보면 과연 이게 될까 싶은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냥 하나씩 살펴보면 됩니다. 현대차에서 나오는 저렴한 전기차는 캐스퍼 전기차가 대표적입니다. 이미 비슷한 차가 있죠. 레이 전기차인데 작년 판매량을 보면 어떤가요? 9월에 출시됐으니 10월부터 잡힌 통계를 보면 판매량이 3,672대에 불과했습니다. 국산차 판매량 중에 33위를 기록한 거고 안 팔린다고 계속 언급되던 EV9보다도 같은 기간 판매량이 안 나온 겁니다. 이걸 본다면 캐스퍼 전기차도 글쎄요, 레이 전기차랑 가격도 비슷하게 나올 거고 스펙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차이가 그리 크지 않을 텐데 국내 전기차 시장 판도를 뒤집을 수 있을까요? 아이오닉 7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애초에 가성비로 나오는 차도 아닙니다. 비슷한 사례가 EV9인데 최근까지도 판매량이 저조한 전기차
전기차 하면 무조건 언급되는 차종이었단 말이죠. EV9하고 비슷한 가격과 상품성으로 나온다면 판매량도 크게 차이날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즉 아이오닉 7도 국내 전기차 시장 성장에 큰 영향은 없다는 겁니다. 기아는 그나마 희망적이었습니다. EV3부터 EV4 그리고 EV5까지 얘네가 대표적인 저가형 전기차로 불렸는데 막상 들여다보면 애매하죠. EV5는 중국에서 2,700만원대로 시작을 하긴 하지만 국내 모델은 NCM 배터리가 들어가고 보조금을 포함해도 토레스 전기차보다 비쌀 거라면서요. 그러면 거의 4,000에서 5,000만원대로 나온다는 건데 이 가격이면 소렌토나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럼 토레스 픽업 트럭은 괜찮을까요? 그나마 가격 경쟁력은 어필이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토레스 전기차가 보조금 포함 3,000만원 중후반대로 구매할 수 있죠. KGM은 픽업 트럭이 SUV 모델보다 10에서 15% 정도 저렴하게 나오고 잘하면 보조금 포함 2,000만원대라는 가격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뒤에서 이야기할 인프라 문제부터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에 견고하게 깔려있는 부정적 이미지까지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의 가격과 상품성, 편의성까지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수입차도 마찬가지입니다. EX30 같은 차가 저렴한 전기차 이슈를 많이 가져갔는데 얘는 연생산량을 보면 이게 뭐지 싶습니다. 그나마 수입차 중에선 테슬라가 희망이죠. 모델 Y가 올해 페이스리프트 될 예정인데 아무리 저가형 모델로 성공을 했다 해도 테슬라 하나만으로 전기차 시장 전체가 성장하긴 어렵잖아요.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지금 국내에서 잘 팔리는 하이브리드 차들보다 더 가성비 좋게 나오는 차가 드물다는 게 가장 크고요.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많이 팔아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면서 많이 안 팔린다고 징징대는 느낌이란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해야 국내 전기차 시장이 살아날 수 있냐는 건데 사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을 해야 한다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는다. 아무리 전기차가 저렴하게 나와도 한국 전기차 시장 성장세는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를 따라가지 못할 겁니다.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였나요? 환경부가 발표하는 전기차 관련 정책부터 근본적으로 뜯어고칠 필요가 있다는 거였죠. 올해 보조금 계획도 구매 보조금 내용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충전기 보조금과 유지 보수 관리에 집중해야 하고 그 전에는 또 충전기를 어디에 어떻게 보급해야 하면서 안전성과 인프라 부족 문제 그리고 주차 부족 문제까지 거의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부합하는 내용을 제안하기도 했고요. 일단 이게 해결됐다는 전제하에 가격을 논하는 게 의미 있다고 보고 이게 해결됐다 치더라도 전기차는 가격 경쟁력부터 제대로 잡아가야죠. 사실상 올해 출시되는 신차들도 가격 경쟁력과는 거리가 멉니다. 반값 전기차라고 해서 혹했는데 막상 하이브리드 차랑 비교해 보면 소비자 입장에선 딱히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해외발 소식처럼 파격적이고 뭔가 이슈가 크게 될 만한 수준의 가격 책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보조금이 없어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건 기본이고요. 아예 보급형 전기차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든지 보급형 전기차의 목표 가격을 설정하든지 관심과 접근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그 어떤 브랜드들도 내세우지 않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전략이 있어야 소비로도 이어질 텐데 이런 모든 게 없는 상태에서 전기차 시장이 주춤하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겁니다.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 뚜렷한데 정작 이런 건 건들지도 않으면서 전기차가 안 팔린다고 하소연하면 뭐하냐 이거죠. 이미 소비자들은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 차를 사면 되는 상황입니다. 이걸 돌파하려면 당연히 문제 파악부터 해결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건 그냥 대기 기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납기 기준으로 산타페 하이브리드는 8개월 이상,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9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카니발 하이브리드는 무려 12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EV6는 3주에서 4주, 아이오닉 5랑 아이오닉 6도 짧으면 2주, 길어봐야 4주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반대가 되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 시작할 때 본 이제 전기차는 망하겠다라던 기사 타이틀, 이건 한국 시장만 한정했을 때의 이야기라는 건 구분을 해야 합니다. 글로벌 시장 단위로 본다면 전기차도 분명 잠식해야 하는 영역이 맞고 글로벌 브랜드들하고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시장이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잘하는 일이고요. 올해 자동차 판매량 전망을 보면 수출 물량하고 수출액은 모두 증가할 거라고 하잖아요. 여기에는 당연히 전기차랑 하이브리드 차를 비롯한 친환경 차들의 영향력이 상당할 겁니다. 다만 이 전망치에서 내수 판매량만 감소할 거라고 나온 건 다른 선진 국가들 대비 전기차 판매량 성장세가 두드러지지 못한 게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판매량이 많아지려면 가격이 중요하다는 정도로만 논평할 수 있었는데 이 와중에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기도 했고 인프라 관련 문제들도 계속 언급이 되면서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판매량이 늘어나기 힘들다는 수준까지 와버렸습니다. 언제쯤 인프라 관련해서 시원한 정책과 계획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